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어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제목을 잡아놓은 대로요, 비극의 신데렐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기사 몇 줄이 나와 있는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단순한 내용만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외국 기자분들한테 내용을 받고 나서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내용이었고, 마치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재판 중이고 재판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앞에는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녀라고 부르는 사람의 나이는 2017년 기준 15세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생으로 이름은 에밀리 피게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데렐라고 불렸던 그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보면 이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는 2000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코레스시 외곽에 있는 세노비라고 부르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들의 집이었는데요. 피게로의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집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낡았고, 그리고 더불어 부모님들도 이게 뭔가 저임금 파트타임 있죠. 정규적인 직업은 아니고 파트타임 일을 하며 세 형제자매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꿋꿋이 열심히 살고 늘 밝게 살고 있던 착한 딸이었죠. 이 집을 가로질러 바로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표현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다르게 엄청나게 큰 집, 그리고 높은 벽도 있으며 정원도 있고, 앞에 게이트 같은 철문도 따로 있고, 더불어 집을 관리해주는 집사, 그리고 정원사가 전부 따로 있는 대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이름 말론 마르티네즈입니다. 1998년 뉴욕 태생이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어머니랑 계부가 함께 이곳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늘 학교도 되게 비싼 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부러운 남자였던 거죠. 원하는 건 다 갖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잘 살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르티네즈의 어머니입니다. 마르티네 어머니가 바로 이분 멀린 마르티네즈였는데요. 이분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엄청난 권력 실세입니다. 집권 정당의 동맹 집당이었던 혁명당의 대표였으며, 그리고 여당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인 여권 있죠. 출입국당당 여권 담당 부국장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즉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 둘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격차였던 거죠. 한 명은 파트타임에서 직업을 하고 되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밝게 살고 있는 집, 한 집은 굉장히 부유한 권력자 집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다 같은 동네에서 좀 다른 듯 살았지만 10대 후반이 되며 이 둘은 위험한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페게로의 부모는 빈부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되게 불편해했고요.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는 애인데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애가 왔지만 애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페게로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있으니까 좀 잘 만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동의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르티네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의 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드디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 어린 둘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페게로의 나이, 한국 나이 16세, 만 15세의 나이에 생겼고, 그리고 마르티네즈는 18살이었습니다. 2017년 초반에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뭐 실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는 카톨릭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 자체가 종교적 위반 행위입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대상이기도 하고 낙태 행위를 돕는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즉 하늘의 뜻입니다. 당연히 이들도 이게 하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전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출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17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어린 신부였던 피게로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비극의 주인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말 난데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부유한 집안과 만났다. 그럼 당연히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심은 한쪽, 바로 마르티네즈의 집안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르티네즈와 마르티네즈의 어머니와의 관련된 문제로 분명 이게 이쪽과 관련이 있는 권력과 개입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 세상의 모든 화살은 부유하다, 그리고 재력 차이가 있다, 권력의 차이가 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이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 8월 23일 실종이 되고 난 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8월 24일이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멀리는 마르티네즈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월 23일 피게로는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와 진술에 따르면 8시 30분쯤에 집에서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왜 아침 일찍 나왔냐면 산부인과 클리닉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마르티네즈가 일이 있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주유소까지,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었고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내리고 난 뒤 어떤 차에 타고 가는 걸 봤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다 라고 피게로는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끝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마음을 꾹 참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피게로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커플은 다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그 문제는 임신이었고 임신에 대한 부분은 양쪽 부모님도 모두 받아들인 상태였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우리를 의심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제발 내 피게로를 찾아달라. 당신이 어디 있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꼭 돌아와 달라 라고 눈물로써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은 어머니 멀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식구의 한 명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내 며느리이자 우리의 가족이다. 임신 5개월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서 산부인과 및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었다.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돈도 줬고 병원을 알아봐 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말로도 어디 있든 제발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족을 찾는다라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발 찾아달라. 그리고 사진을 공유하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이 기자회견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느낌을 부여를 받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확인을 했을 때는 기자회견 내용을 듣다가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 기자회견 자체가 의심을 풀어줬던 게 아니라 의심에 불을 지피게 됐던 겁니다. 의심이 점점 커졌던 거죠. 첫 번째 의심점은 뭐였냐면, 어째서 마르티네즈는 기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을까에 대한 의심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르티네즈가 마지막 목격자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진술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의 집에서, 권력자인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경찰도 못 들어오는 상태로 기자들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감성팔이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더불어 이 일은 피게로의 부모님, 피해자의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먼저 의심을 받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만에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과연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피게로의 과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처음에 여기까지 들었을 땐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권력자였고 워낙에 권력자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멀린 마르티네즈의 이상한 화법입니다. 이겁니다. 명칭을 보게 되면 그녀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었고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명칭에 영어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시제적으로 봤을 때 다 과거형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했던 겁니다. 말을 할 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마치 느낌이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라는 느낌 플러스 살아있지 않은 걸 아는 사람처럼 말투였던 겁니다. 지금 실종된 건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녀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였지, 우리 가족의 일부분이었지, 임신 5개월이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사람을 앞으로 실종됐다라는 문제 때문에 찾고 기다린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말투다. 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원어민처럼 쓰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죠. 더불어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말투 약간 이상한데? 일단 조사 좀 해봐. 이 사람 마르티네즈가 얘기한 것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자. 마르티네즈가 얘기했던 주유소였습니다. 분명 자기가 거기에 내려줬고 거기서 다른 차를 타고 갔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CCTV를 조회해봤는데 포착되어야 될 피게로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마르티네즈가 거짓말을 했다. 뭔가 이상하다. 권력자의 집안이다. 빨리 수사해야 된다. 만약에 증거 조작을 할 위험성도 있다. 결국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마르티네즈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주 용의자 자격입니다.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전환된 뒤 바로 구속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도 마르티네즈는 자기는 진짜 모른다. 자기가 한 역할은 거기까지다. 왜 CCTV에 녹화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계속 진술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8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5일이 지난 상태였는데 경찰이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됩니다. 피게로의 전화번호에 대한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 최종 신호가 끊긴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 위치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데모크리스라고 불리는 아파트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많은 아파트 안에 어디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인 거죠. 뭐 CCTV를 찾아보면 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경찰의 마음에 그 아파트 안에 소유주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 비어있는 집 소유주 한 명이 확인됩니다. 그 집의 소유주의 이름은 멀린 마르티네즈입니다. 바로 엄마의 집입니다. 바로 느낌이 온 경찰은 그 집을 압수수색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수건에서 핏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8월 28일 본격적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분명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내부에 있는 모든 CCTV부터 그리고 증인들까지 전부 모아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던 이틀이 지난 8월 3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당시 그 CCTV,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 가드입니다. 거기서 이런 진술합니다. 저 마르티네즈가 마대자루, 어떤 봉투 같은 거 들고 나오는 거 저 그날 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8월 23일 날 마대자루 같은 쓰레기를 가져 나가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엄마인 마르티네즈가 와서 영상을 좀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걸 끌고 나가는 장면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경악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자리에 들어와 그 파일을 보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없어진 겁니다. 영상이 사라졌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CCTV 영상상 8월 23일 그 날짜의 영상만 사라져 있습니다. 즉 증거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대중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쓰고 있는 어머니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8월 30일 어머니인 멀린 마르티네즈를 체포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변호사는 워낙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체포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체포였습니다. 실종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에서 난 공범자 아니다. 나는 단지 어머니로서 할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8월 30일이 격동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 이런 증거들, 매트리스 증거, CCTV 증거,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이런 모든 부분을 아들 마르티네즈에게 얘기했을 때 8월 30일 마르티네즈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죽인 거 맞다.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데. 경찰은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을 먼저 수습해야 됩니다. 마르티네즈에게 묻습니다. 시신 어디다 갖다 놨니? 라는 질문에 마르티네즈는 자기가 시신을 시노비치의 콜른 다리에서 시신을 밑으로 던졌다. 마대자루 같은 데 담아서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꺼내서 그냥 위에서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외부에 퍼지기 시작하고 기사화되기 시작하며 경찰은 그를 데리고 그쪽 방향을 향해 가는데 당시에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차 주변을 둘러싸고 공중에 총을 쏘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결국 그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마르티네즈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7시간을 넘게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했던 거죠. 난리가 납니다. 시신을 훼손을 했을 것이다. 거기다 버린 거 아닐 것이다. 저 거짓말하는 게 맞다. 제대로 해야 된다.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신이 발견이 안 됐다는 문제 때문에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마르티네즈의 집 앞에는 군중들이 몰려서 집을 폭파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어마어마한 시위대까지 함께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원해서였을까요? 8월 3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라는 많은 SNS 및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퍼져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왓츠앱이라고 부르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가 미친듯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것 같다. 누군가가 시신을 찾았고 그거에 대해 공유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시신이 있는 것 같다. 이쪽인 것 같다. 이쪽으로 빨리 와야 된다. 그쪽에 대한 사진이 공유가 되고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여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왔죠. 성난 군중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빨간색 불빛, 파란색 불빛의 신호를 들고 그 앞에 길까지 만들어준 상태였습니다. 그쪽으로 오라는 얘기였죠. 결국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당국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살았던 집에서 약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도로에 한 가방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시신 안을 조심히 열어봤을 때입니다. 그 안에는 뭔가 싸매져 있긴 하지만 여행용 가방 안에 구부정하게 들어가 있는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열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진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비닐까지 오픈했을 때의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꼭 살아오길 바랬지만 싸늘한 시신이 되어 주검이 되어 앞에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신데렐라라고 부러워했을진 모르겠지만 비극의 신데렐라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애초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한 문제도 거짓말로 이야기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리 밑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CCTV상 봤을 때 시신을 옮길 때는요, 무슨 마대자루 같은 걸로 옮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신이 있는 가방은 여행용 가방 캐리어입니다. 아니 왜 여행용 가방에 있지? 이것도 이상했던 겁니다. 유기 장소가 다르다. 여행용 가방이 있다. 그럼 누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유기를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시신을 다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다른 데 유기를 한 제3자가 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9월 1일 금요일 국립법의학연구소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NACIF에서 해부를 해보고 그 안에 있는 부검을 한번 해봤는데 끔찍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몸 안에, 여성 몸 안에서 태아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태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태아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자궁에는 천공이 뚫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어떻게 보면 적출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궁이 뚫려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머리 쪽에 뭔가 둔탁한 걸로 가격한 흔적이 있다. 분명 머리가 부딪힌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법약 보고서에 따르면 폐결은 낙태 시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여진다. 약물에도 이상한 약물이 하나 검출됐고 더불어 내부의 출혈, 자궁 천공, 그리고 머리에 있는 피까지 이 모든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타살일까요? 분명 우리가 봤을 때 의문점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신을 버렸다, 유기했다는 장소도 틀렸고 유기한 물체도 다르며, 세 번째는 무언가 자궁을 적출할 시도를 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아이가 태어날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아이를 없애려고 하고 사람까지 죽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머리에 둔탁한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마르티네즈는 피게로를 주유소로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신엔 자신의 어머니의 빈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이 아파트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상한 약을 먹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약, 그 약은 바로 낙태를 유발하는 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순간적으로 피를 유발시켜서 피가 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추론하는 건 머리를 가격을 해서 사망시켰다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궁적출 시도를 했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을 어떻게 구했을까? 분명 지역 의사가 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의사에 대한 혐의점까지 확인됐고, 그 의사는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마르티네즈는 죽이고 난 뒤 자궁적출 이후 가방에 담아 계단으로 내려온 게 아닌 백에 이제 이상한 봉투 같은 데 담아서 이동을 한 뒤 처음에 시신을 다리에서 던진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에서 시신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다리였습니다. 그 이후 마르티네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사고 친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저지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거죠. 8월 24일 이제 오전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마르티네즈는 아들과 2명의 공범을 모집합니다. 형제였던 마틴과 친구인 시몬이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시체 이동시켜. 내가 너한테 10만 페소 줄게. 도시의 쇼핑 플라자의 은행에서 8월 24일 돈을 전달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CCTV까지 전부 확인됐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 시신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이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고 시신을 이동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신을 다시 가지고 와 여행 가방에 넣었고, 그리고 1시간 떨어진 장소에 버려두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내용에 얼마만큼의 더 잔혹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범인은 누굴까요?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의문점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엄마가 몰랐을까? 지금까지 엄마인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엄마로서 아들이 얘기한 부분 때문에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른 느낌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약을 구했을까?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약을 먹일 생각을 했을까? 불과 18살짜리가. 이건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리어 엄마라는 사람이 사주를 내서 약을 구해주고 그 약을 먹이게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사망을 했고, 그 불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말론 마르티네즈 아들입니다. 아들의 변호인 리카르트 레이나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아들 말론 마르티네즈는 살인 혐의가 없답니다. 살인 혐의가 아니라 낙태 수술에 대한 부분을 함께한 부분 정도, 참여한 정도가 죄인 거지 살해 혐의는 없다, 사망은 우연이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게로의 죽음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검찰 측 주장에 증거는 아예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의 근거는 이겁니다. 분명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죽었잖아.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알고 있는 건 피와 아파트에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현재 변호인단은 뭐라고 하냐면 증거 주세요. 어떤 둥기로 했는지 증거가 나와야죠. 두 번째, 분명히 아시겠지만 높은 데서 시신을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시신이 떨어지면서 난 상처일 수도 있죠. 이거를 왜 무조건 머리를 때려서 난 상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살인에 대한 혐의는 없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낙태 수술을 함께 한 정도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에 대한 것으로 법정 공방이 지금도 치열합니다. 과연 권력자의 집안의 아들에서 아들은 지금까지도 엄마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범이 아니다. 엄마의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의 힘으로 자신도 금방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 모자지간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하게 낙태만 하려고 아들이 혼자 계획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맞물리기 시작한 건지. 마르티네즈와 어머니 멀리는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도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있고 선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2018년 6월 11일 한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살인 혐의로서
최대 징역은 30년을 예상하고 있고 어머니는 숨긴 부분으로 징역 20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매매모호하다라고 합니다. 살인 혐의가 정말 입증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살인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는데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데렐라,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건 비극의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다라며 눈물로 앞에 국민들 앞에 호소했던 이들은 처절한 살인마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실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규레의 억울한 죽음이 반드시 잘 명쾌하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